오케이. 자, 이제 18번째, 118번 문제입니다. 118번 문제. 자, x가, a보다 크다 해서 약속이 된 fx가 있어. fx의 정의역은 a보다 크다. fx.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그지? 최고차항이 음수인 4차 함수가 있는데, a 상수입니다. a 상수. 자, 가번. x가 a보다 클 때, x가 a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x의 마이너스 a에다가, x 빼기 a에다가 fx를 곱하면 gx가 된대. 그냥 뭐 할 게 없죠, 그죠, 사실은? 할 게. 나번에 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자, 함수 fx는 x는 알파와 x는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 값을 갖는데, 이제 f 알파도 f 베타도 함수 값은 모두 다 라지 m인 것이죠. 라지 m 이고 얘는 그냥 값은 아니고 대값이다 라고 이제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대인 거니까 fx를 봤더니 fx라는 게 지금 fx가 주어니까 지금 나번에 따르면은 제 x 빼기 a가 양수거든. 나눌 수가 있어. 이렇게 나눴어, 그지? fx는 x의 마이너스 a분의 gx인데 gx는 4차 함수라 미분이 가능하고 x 빼기 a도 미분이 가능해. 근데 얘가 0이 되는 일은 원래 없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 fx도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알파, 베타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f'의 알파도 f'의 베타도 모두 다 0이 된다라고 하는 추가 조건이 있었지, 그지? 그냥 m이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수값이 m이 아니라 그 함수값이 하필이면 극대인 거니까 우리는 미분 계수가 0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판단이 가능해지, 그지? 자, 그러면 일단은 fx가 x 빼기 a분의 gx인 거니까 적용을 해봐야겠지, 그 적용. 자, 일단은 라지 m이 된대. 함수값이 라지 m이다 라고 했으니까 써보면은 알파의 마이너스 a분의 알파 빼기 a분의 g 알파인 거지, 그지? 근데 걔는 동일한 값인 거야, 그지? 걔가 지금 베타 마이너스 a분의 g 베타라고 해도 상관이 없대. 이렇게. 이게 이제 함수값의 식을 한번 제대로 써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자, 이제 f'의 값을 원하니까 fx, x 빼기 a분의 gx를 빨리 미분을 해가지고 f'x다라고 하는 친구는 f'x는 일단 x-a의 전체 제곱분에 분자를 미분하니까 g'x의 x 빼기 a죠. g'x의 x 빼기 a가 되고 플러스에 대해서 마이너스에 gx 그대로 x 빼기 a 미분하니까 나는 그냥 gx가 됐어, 그지? 자, 근데 일단 이 도함수에서 분모가 0이 될 일은 없다 이거지, 그지? 그럼 이제 알파랑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어디만 관찰하면 되는 거야? 오로지 우리는 그냥 자만 관찰하면은 저 값이 0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 역시 g에 대해서 일단 같은 색깔로 쓸까? 같은 색깔로 g에 대해서 g'의 알파에 알파 마이너스 a를 곱해. 그러니까 기울기에다가 뭔가 델타 x쯤 되는 값을 곱했어. 그리고 나서 뺐던 거지. 무엇을? g 알파를 뺐더니 뭐가 됐다? 0이 됐다. 그 말은 이 둘이 서로 뭐다? 같다 이거지, 그지? 맞아? 굉장히 많이 봤던 그 구조가 나온 거지, 그지? x좌표 마이너스 어떤 상수 x 빼기 a 곱하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몰라? 이게 뭐야? 나눠보면 이제 느낌이 오는 거지, 그지? 얘는 분명 알파, g 알파와 a, 제로라고 하는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인 거지, 그지? 그 평균 변화율이 뭐와 같다? 접선의 기울기와 완벽하게 같았다. 근데 갑자기 위에 보니까 역시 그 구조가 보이는 거지, 그지? 알파 빼기 a분의 g 알파는 m이었다, 그지? m. 그 말은 g라는 4차 함수가 x 이퀄 알파에서 평균 변화율과 같은데 고정된 a, 연과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같은데 그 값이 m으로 같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은 f 프라임 베타라고 하는 것도 이 g 프라임 베타에다가 g 프라임 베타의 베타 빼기 a 빼기 g 베타가 0인 거니까 베타의 마이너스 a를 한 결과는 g 베타와 같아야지 뺐을 때 0이 될 거고, 접선의 기울기에 델타 x를 곱한 게 델타 y가 되는 구조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 마이너스 a분의 g 베타가 위에 있는 이 라지 m이다 라고 하는 결과와 연결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베타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여전히 m이 될 것인데 베타, g 베타도 a, 누가? a, 0과 연결했을 때 그 평균 변화율은 베타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으며 그 친구는 라지 m이다 이거지. 라지 m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의 식을 두 번 줬잖아, 그지? 동일한 형태식을 주고 있잖아. 알파의 베타의 관계가 명백해진 거지, 그지? 자, 봐봐. 어디인가 x축이 있어. a, 0이라고 하는 정해진, a는 상수인 거니까 a, 0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a, 0과 알파, g 알파를 연결했는데 접선의 기울기이자 평균 변화율이 양수인 거야. 그럼 너를 지나는 기울기가 라지 m인 직선을 그려봐. 얘가 접선인 거지, 접선. 왜냐하면은 라지 m의 x 빼기 a인데 이 a, 0과 알파, g 알파를 연결했어. 그럼 어디엔가 알파가 있을 거고 어디엔가 베타가 있겠지, 그지? 이게 베타 알파? 알파 베타? 몰라. 일단 써놓고 아니면 바꾸면 되니까, 그지? 그럼 알파, g 알파가 반드시 여기 있겠지, 그지? 왜냐면 알파, g 알파와 a, 0을 연결할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 g 베타도 이 선상에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심지어 내가 심지어 이 직선이 알파, 베타에서의 4차 함수가 뭐가 되어야만 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인 거니까 그 자체가 접선인 거지, 그지? 그 자체가 접선이었으니 4차 함수의 개형은 너에서 뭐 해야 돼? 너에서 접할 수밖에 없고 접해야만 하고 너에서도 접하는 구조로 나타나야 되겠지, 그지? 얘가 공통 접선이었던 거라서 공통 접선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다고. 그럼 일단 직선과 gx의 관계를 알았다라는 거는 보자마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야? 나 gx의 식을 사실은 안다라는 거지, 이제는. 왜 gx에서 이 접선을 빼는 순간 교점은 절편이 되어 갈 거니까 gx 마이너스 접선의 식은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1에 대해서 x 빼기 알파의 제곱과 x 빼기 베타의 제곱을 가지고 있겠지 라는 걸 알았다 이거야. 차함수구나, 차함수. gx 마이너스 접선 라지 m 괄호에 x의 마이너스 a를 했을 때 결과가 최고차항계수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과 x 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 제곱이 된다는 걸 알았던 거지. 이렇게 됐어 이제? 그냥 우리 진짜 많이 하던 두 함수의 차함수를 보는 거지, 그지? 차함수를 하는 목적은 뭐다?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관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항함수의 특징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gx라고 하는 거는 이제 라지 m의 x 빼기 a를 넘겨버리게 되면 정확하게 식을 구했던 거지, 그지? 물론 알파 베타를 모르긴 하지만, 그지? 자, 일단 뭐 구해봐야겠어요. gx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에 대해서 라지 m 괄호에 x 빼기 a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문제를 좀 더 읽어보다 보니까 이제 답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답안에 보면은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는 fx가 뭐야? 이제 좀 보인다 이거지. fx는 x 빼기 a분의 잘 몰랐는데 지금 계속해서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이 결과와 x 대신에 베타를 대입한 이 결과가 모두 다 기울기를 의미하고 있더라. a, 0과 4차 함수 위의 점과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더라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어차피 나는 고정되어 있을 거니까 기울기를 관찰해 보게 되면은 자 어디인가 x, gx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점점점 x의 값을 증가시켜 보면은 a, 연결된 a, 0과 연결된 이 기울기가 점점 뭐 하고 있더라? 점점 증가해 가고 있더라라는 걸 알았다 이거야, 그지? x가 점점 갈 때마다 그럼 증가해 가다가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바에 따르면 이때가 극대라며. 근데 실제 극대인 거야. x가 알파가 되는 순간 가장 큰 기울기를 가져. 근데 x가 알파보다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이 기울기는 m일 때보다는 좀 작아지게 되겠지, 그지? 근데 좀 작아지다 보면 뭐가 있냐면은 다시 한번 너와 접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지, 그지? 알 수 있지. 그럼 이 점이 뭔데? 이 점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점을 지나게 되는 순간, 그 점을 지나서 x가 조금 더 진행해 보게 되면은 이 주황색이었을 때의 기울기보다는 기울기가 다시 뭐 하고 있나? 다시 한번 더 커져가고 있지, 그지? 그 말은 여기서는 요즘이 뭔지 모르겠지만 감마라고 했을 때 f라고 하는 거는 f 감마가 극소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지나가 다시 한번 기울기 커지다가 x가 베타가 딱 되는 순간 다시 한번 기울기 라지 m을 찍고 베타를 지나서 지나가 하는 순간 연결된 기울기가 다시 한번 라지 m에 비해서 계속해서 감소하며 꾸준히 감소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냥 이런 구조로 끝나버렸다 이거야. 이런 구조로. 그러니 fx는 극대를 갖고 극소를 갖고 극대를 갖는다라는 걸 알아서 극값이 총 3개가 있겠지. 3개가. 근데 gx의 극값의 개수는 다시 fx의 극값의 개수는 gx의 극값의 개수보다는 많아야 돼. 그죠? 근데 fx의 극값의 개수는 3개거든. 근데 4차 함수의 극값 개수는 원래 3개 또는 1개 아니야? 나 접선이 존재해. 그럼 1이 될까? 무슨 말이냐면은 접하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럴 수도. 그러니까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고 극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 순간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의 개형처럼 간다라면은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순간이 존재하지 아니할 테니까 극대 존재하는 위치가 없지, 그지? 그러니 극대는 여기 유일하게, 그지? 유일하게 하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딱 그냥 이렇게 되세요, 그지? 이렇게 되세요. 그래프를 관찰해 봤더니 gx 내가 구한 이 gx 4차 함수 최고차 함수 1 마이너스 1이었던 이 4차 함수의 극값이 오로지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던 거지. 오로지 하나가 존재해야 한다. 하나가. 그리고 이제 gx의 극값의 개수에 대한 판단을 해보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g를 미분해보면 g'x라고 하는 놈은 g'x는 자 곱하기 미분이네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마이너스 2배 x 마이너스 알파의 괄호에 x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배 x 빼기 알파의 제곱을 가만히 두고 x 빼기 베타의 다시 나를 가만히 두고 나를 미분할 거니까 2가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x의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 x의 마이너스 베타가 되더라. 베타. 그 다음 뒤에 있었던 라지 m은 얘는 1차 함수인 거니까 미분했을 때 라지 m이다 라고 하는 값만 남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랬더니 앞에 있는 두 놈을 묶어보면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x의 마이너스 알파에 x의 마이너스 베타를 묶어. 자, 그랬더니 나는 x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알파의 구조가 되고 더하기 라지 m이라고 하는 게 이 g라는 함수의 도함수인 3차 함수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읽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일단은 마지막으로 정리해. 2x의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2x의 빼기 괄호 알파 더하기 베타 그 2를 다시 한번 뽑아 마이너스 4 그럼 x의 마이너스 알파에 x의 마이너스 베타에 2x인데 앞으로 2를 뽑았어, 그지? x의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본 거지.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눠야 돼. 나눠야지만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 가능하잖아. 읽을 수 있거든. 걔를 뭐 했다? 색깔 바꿔. 얘를 뭐 한다? 평행 이동시킨다의 개념인 거지. 평행 이동. 이 G의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4를 최고차항으로 하며 알파와 베타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절편을 갖는 3차 함수인데 걔를 적절하게 이동시키면 라지 m이 양수인데 걔를 위쪽으로 잘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말이야. 그 값의 개수가 오로지 하나가 되도록 하래. 그런데 앞에 있는 빼기 4에 대해서 x 빼기 알파 베타, x 빼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그려보게 되면은 얘는 자 분명 3차 함수가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알파고 내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내가 베타라는 걸 아는 거잖아, 그지? 물론 베타에 대해서 알파가 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6 루트 3이므로 베타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는 명백했지, 그지? 그럼 얘는 정확히 중점에 있다 보니까 이들 간의 거리가 얼마다? 이들 간의 거리가 3루트 3이 되어야지만 우리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이 6루트 3이었다라고 하는 조건에 부합되겠지, 그지? 자, 얘를 뭐 하겠다? 얘를 적절하게 들어 올리겠다. 왜냐면은 라지 m이 0이라면 이게 m의 라지 m이 0인 상태거든? 0이라면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다 보니까 그치? 요놈이다 보니까 그치? 그 값이 3개나 존재해. 3개나.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그 말은 라지 m이 없을 때 극소값이잖아. 극소값을 잘 들어올려. 얘를 잘 들어올리면은 얘를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x축을 아래로 내리는 것과 효과가 같기 때문에 x축이 이렇게 놓이게 되면 혹은 아예 더 아래쪽으로 놓이게 되면 G의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오로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오로지 한 번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지, 그치? 즉 라지 m이 0이었을 때 이 극소값은 분명 음수일 건데 이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하십시오. 그 라지 m의 최소값인 거니까 그냥 이 극소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라지 m의 값이다라는 걸 알았던 거지, 그치? 근데 원래 내가 이 점에 대해 대칭인 건데 이 점의 y좌표가 0이다 보니까 라지 m은 그냥 실제로 뭘 구하라는 말과 같았냐면은 극대값을 구하면은 되는 거였지, 그치? 왜? 극소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m이라고 치게 되면은 얘를 플러스 m만큼 딱 올려버리게 되면은 x축이 여기에 놓여져 있는 상태가 될 거니까 그게 최소의 라지 m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이 라지 m이라고 구하라라고 하는 거는 이 G'X, 이 3차 함수의 극대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완벽히 일치하겠지, 그치? 그래서 너의 극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 라지 m의 해석이 끝났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 3차 함수의 극대를 구하면 답이다라는 걸 알았지, 그치? 얘를 극대를 구하려면은 다시 너를 한번 미분해가지고 라지 m을 갖게 하는 이 위치를 찾아내고 그 값을 다시 원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나겠지, 그치?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라지 m이 말이야. 라지 m이 해석의 결과 너는 그냥 앞에 있는 함수의 극대 값일 뿐이야. 극대 값. 어디 주목하냐면은 극대 값에 주목.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y 값인 거잖아. 함수 값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극대 값이다. 그래? 그 말은 이 화려한 함수의 이 화려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적절하게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얘가 x축으로 이동을 해봐야 y값이 변할 리는 없다 이거지, 그치? 극대 값이다 보니까 나는 그냥 어떤 상수의 값을 찾고 있더라. 그러니까 얘를 평행 이동시킨다 한들 저 값이 변하진 않는 거잖아, 그치? 그랬더니 이제 길이 보이지, 그치? 알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미 대칭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원점에 위치하도록 얘를 평행 이동시켜 버리면 이런 거지, 그냥.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원점에 위치하도록 평행 이동을 시켜버리면 그들 간의 간격은 알았으니까 나 이제 x 절편이 빼기 3루트 3과 3루트 3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지? 무엇을 엄마야 잘못 그렸다. 최고차항 계수 음수입니다.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입니다. 음수. 자, 이 그래프가 절편해 갖고 대칭점을 지나서 다시 한번 절편해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때 뭘 구하자? 극대값을 구하면 그것이 답이다 이거지, 그지? 이제 이 식은 쉽다 이거야. 이 식은 이 식은 y는 최고차항 계수가 뭐야? 마이너스 4였던 거야. 빼기 4 이거야. 빼기 4에 대해서 일단 x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27이 되어야 그 절편이 빼기 3루트 3과 플러스 3루트 3이 된다 이거지, 그지? 널 미분해서 y는 마이너스 4에 대해서 x 3세인 거니까 3x제곱에 빼기 27x니까 마이너스 27이 될 것이고,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인 거니까 x제곱이 9가 될 거라서 극대를 갖게 되는 순간이 3이고 극소를 갖게 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3인 걸 알았지, 그지? 즉 답은 요 식의 x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라? 3을 대입하면 원하는 값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결론 라지 m의 값은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빼기 27 9 마이너스 27인과 27은 이렇게 12에다가 18을 곱하면 답이 거죠, 그죠? 네, 마이너스는 사라질 거니까 정답 12 곱하기 18. 마지막까지 긴장, 그치? 가장 어렵지, 그치? 28에 16에 나는 96이요. 맞지, 그치? 그 다음에 12가 남아.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따라서 결론은 216이 찾고 있는 답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겠지, 그치? 그렇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렵죠, 사실은. 네, 어렵고 앞쪽이 문제인 것 같아, 사실은. 이 앞쪽에 대한 해석이 같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가나다를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와, fx를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그지? 왜 fx에 대한 힌트를 주었으니까 나 fx가 궁금했던 거지, 그지? 극값이야, 나 미분돼야 되네? 그래서 이제 도함수를 구했던 것이고 뭔가 이상하지, 사실은. 뭔가 왜 똑같은 일을 나에게 자꾸 시키고 있을까? x자리에 그저 알파를 대입하는 것 뿐이고 그저 베타를 대입하는 것 뿐인데 뭔가에 대한 해석을 원했던 거지, 그지? 그러다 보니 그 얘기가 나와 있는 이 윗줄과 아랫줄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고, 무엇? 위에는 알파 빼기 a분의 g 알파 빼기 a가 넘어오면 위에 있는 값과 같아졌지, 그지? 기울기가 너랑 같다? 그럼 너도 기울기인 거 아니야, 그지? 이제 기울기에 대한 해석적으로 충분히 유도를 해주고 있었고 fx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관찰을 좀 원했던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제 fx의 극값이 오로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세 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판단. 그 이후에 이제 gx를 구하는 이 방법, 그지? gx를 구하는 이런 의도들, 차함수를 이용하라. 그 이후에 극대 값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했고, 값을 구할 때 적절하게 평행 이동을 한다 한들, x축으로 평행 이동을 한다 한들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까지 해봐서 계산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할 것 같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서 이제 118번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수고했어.